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3일부터 16일간 나흘간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임시정부 청사가 있었던 중국의 중경, 그러니까 충칭을, 서쪽에 저기 있는 큰 대도시인데요. 이 충칭을 간다는 겁니다. 한국 대통령 중에서 충칭을 간 사람은 처음일 건데요. 또 이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당시 일본의 이 상하이, 홍콩의 침략으로 상하이에 있던 임시정부가 당시 충칭으로 이전을 했죠. 장개석군을 따랐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항일 독립운동을 부각시키겠다라는 이벤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충칭이 지금 이 서부 지역을 발전하기 위한 거점 도시로서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반도체 등이 진출해 있어서 자, 중국의 일대일로라 해서 이 베이징이 실크로드로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중국의 세력 확장의 영역에서 일종의 충칭이 거점 도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협력 부분도 보여준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쇼통이고요.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날 때 시진핑이 또 사드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때 문 대통령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과연 사드 이야기 끝? 말도 꺼내지 마라. 우리가 굴욕적으로 쓰리노를 이야기해 줬으면 됐지. 이제 또 사드 이야기를 왜 하는가? 그럼 봉인하기로 하지 않았는가? 즉 더 이상 안 꺼내기로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중국에 대해서 자, 북한의 화성 15 등으로 이 북한의 도발이 더 강화되었는데 중국이 북한의 송유관을 잠거라, 이런 말을 할 것인가? 절대 안 하겠죠.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평창 올림픽에 시 주석이 좀 참가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좀 열어주라,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벌써 북핵의 평화적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조 등을 협의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외교적 해법이 있는지 깊숙이 의논할 거다 하면서 북한의 갑작스러운 대화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부분을 기대하면서 그걸 유도하기 위한 대화를 집중적으로 중국과 나눌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엔 사무차장이 중국 들렀다가 북한에 들어가 있고, 또 북한도 최근에 대화 추세를 이야기하는 모양도 보이고 하니까 이 두 정상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북한을 한번 돌려보자, 이럴 건데요. 자, 중국이 그래, 그 문 대통령이 운전석에 어쨌든 좀 올라타 보려고 밑에서 이렇게 발이라도 받쳐주면서 운전석에 한 3초간 앉았다가 내려라라고 앉혀라도 줄 거냐? 아니면 앉혀놓고 또 사드를 가지고 군기자비를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요. 저는 중국은 또 군기를 잡으려고 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 시진핑이 이제 황제가 되어서 한마디로 굉장히 국가실을 잡고 있는데,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는데, 한국에 문 대통령이 왔을 때 그렇게 나쁜 사드라고 한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돌리보내면 시진핑의 권위에 먹칠을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한국 청와대는 아예 그냥 사드 말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내지는 우려된다라는 정도로 말하고 끝내지 하지만은 중국 내에서는 이 강경한 메시지를 전할 태세가 다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에 깨지고 또 북한을 어떻게 좀 끌어내서 쏙닥쏙닥 중국하고 해보려고 하고 이러면 미국이 봤을 때 저거 잘 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니는 이제는 꼬표다. 이게 지금 중국 갔다 와서 북핵 미사일 위기에서 한국이 꼽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엑스맨이 되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상대가 곤란할 때는 좀 봐줬다가 상대가 유리할 때 또 압박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이참에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한 번 더 밟을 거라는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 사드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한국 정부 측의 이야기를 내놔라는 거죠. 그래서 문 대통령이 중국에 가면 중국의 사드 보복 해제 조치, 즉 중국이 그동안에 사드 보복을 한다고 경제적인 압박을 한 부분을 풀어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중국은 단 한 번도 전부 알아서 긴 거지. 기업들이나 관광회사들이나 국민들이 우리가 보복을 한 적은 없다라고 뻔뻔하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중국 갔다 온다고 사드 문제에서 마치 경제 보복에 대한 정상화가 이룩될 가능성도 없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자, 중국이 그렇다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의 역할을 하라는 것을 문 대통령이 송유관 장가라, 뭐 밀무역 하지 마라 이렇게 할까요? 그럼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요. 아직도 ICBM이 화성 15형이 ICBM인가 아닌가를 놓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말이 엇갈리는데요. 미국에는 ICBM이라고 이미 인정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문 대통령이나 강경화 외교장관이요. 아직도 미완성이라고 주장하면서 ICBM이 아니라고 애써 우기면서 레드라인을 넘은 게 아니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할 필요나 제재 압박을 강화할 필요나 최후적인 대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정부 스스로가 지금 ICBM을 아니라고 눈을 애써 가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 봤을 때는요. ICBM을 그렇게 길게 대륙을 넘나드는 뭡니까? 탄도미사일의 일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구차한 형태가 미국의 합리성 있게 느껴지겠습니까? 자, 중국 갔다 와서요.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평창까지 탄탄대로가 아니라 이제 문 대통령의 평화적 비핵화 로드맵은 이제 누더기가 돼서 중국 갔다 오면 그 길에 놓여 있는 다리가 폭삭 내리앉아 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꿈에서 깨길 바라요. 중국 갔다가 결국 미국하고 원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조세 피난처 이러면요. 조그마한 섬나라들이나 조그마한 소국들이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거의 세금이 없이 이래 만들어 가지고 돈을 숨기고 위장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사실은 돈 세탁을 하려거나 탈세를 하는 사람을 세계에서 끌어모으는 그런 섬나라, 즉 케이만군도 대표적이죠. 그리고 무슨 바베이도스라든지 세인트루시아, 뭐 트리니다드 토바고 이런 게 조세 피난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EU가 이 한국을 조세 피난처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EU 차원에서 5일 며칠 전에 조세 회피처 17곳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한국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을 빼고는 전부 다 그냥 아주 작은 나라거나 자치령인 섬 정도였다는 거죠. 큰 나라 중에서는 한국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세인트루시아 수준으로 돼 버렸는데요. 자, 한국이 이 조세 피난처가 된 거는 외국인 투자 지역, 즉 뭐 경제 자유구역 같은 거 있죠. 외국인 투자 지역과 경제 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과 관련해서 투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EU가 제재의 이런 이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지만은 EU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원 달러 환율이 오르는 등 타격을 받았어요. EU는 자유무역지대 같은 것도 결국은 조세 회피처의 일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세 피난처라는 것은 세금을 제대로 매기지 않거나 이 세금을 매기는 행정기구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거나 법이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탈세나 자금 세탁, 재산 도피 위험성이 큰 지역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세계 7대 무역 대국이자 G20인 한국이 난데없이 조세 피난처가 된 이유는요.
EU가 좀 무리했다 이렇게 우리 입장으로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EU가 페이퍼 컴퍼니뿐만 아니라 제조업까지도 조세 피난처에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 한국에 가서 회사를 하는 사람들이 EU 차원에서 이렇게 공장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불투명한 세금 감면을 받고 있다. 이렇게 EU 쪽에서는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겉으로는 굉장히 모든 것이 이 행정력이 투명하고 잘 돌아간 부분처럼 보이지만은 EU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EU는 작년 9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예비 연구를 했고 올 연초에는 92개 후보국을 뽑아서 자료 요구까지도 했는데 기재부는 EU가 우리한테 소명 기회를 안 주고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또 그러지 않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브뤼셀에 있는 EU 본부에는요. 정부 부서에서 30명의 외교관을 파견해 놨다고 하는데 그 많은 외교관들이 그 좋은 벨기에 브뤼셀에 가서 뭐하고 자빠졌는지 좋은 데니까 밥 먹고 술 먹고 놀러 다니는지 느닷없이 이런 발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EU의 조세 피처 평가 서한이요. 1월 달에 EU가 이 문제를 한국에 보냈는데 이 한국 정부에는 허송 세월을 하고 뒤늦게서 담당 국장을 유럽에 보내 사태 수습을 하려고 했지만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즉 경제 외교에서 역대 보기 드문 개망신을 당한 참사였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달에 EU는 한국 정부의 조세 회피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세 제도 평가를 하겠다라고 서한을 보냈다는 겁니다. 미국에도 보내고 92개국에도 보냈대요. 자, 그런데 EU가 각국의 세금 제도를 평가해서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를 만들겠다, 명단을 작성하겠다는 건 처음인데요. 자, OECD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이고 G20도 이런 걸 하는 모양인데 왜 EU가 나서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나라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EU는 OECD와 G20 평가도 반영을 하겠다면서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24일 또 한국의 조세 제도를 평가하겠다고 서한을 보냈는데 이제 나가 있는 브뤼셀에 있던 한국 외교관들이 이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OECD에서는 한국이 그러지 않다 하면서 그 핑계만 댄 모양인데 EU가 그냥 밀어붙여서 조세 피난처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효과가요. 세계적으로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려고 할 때 EU 차원에서 조세 피난처로 지정한 지역에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게 되면 투자를 회피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올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외신에 한국이 조세 피난처가 됐다고 대거 보도가 되면서 개망신을 지금 당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최근 EU는 룩셈부르크, 스위스 같은 이 어두운 돈이 주로 모이는 유럽 나라들에 대해서도 EU 국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압박을 해오면서 이런 부분의 투명성을 강화하려고 나섰는데 이런 흐름을 제대로 읽었더라면 적극적으로 대-EU 외교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이 백발머리를 날리면서 항상 멋있는 척을 하고 영어 잘한다고 소문난 강경화 장관은 EU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도대체 뭐 하고 있다가 이런 외교 참사를 자초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EU가 이걸 발표하자마자 국세청이 역외 탈세를 대대적으로 세무조사한다고 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조세 회피처에 투자한 내용이 4년 동안에 142%가 늘어났어. 실제로 영업권을 수백억에 해외에 판매했다고 신고한 다음에 최근에 수천억을 페이퍼 컴퍼니에 빼돌린 이 기업인이 잡혔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버뮤다라든지 이 조세 회피처에 역외 탈세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역외 탈세 수법도 교묘해졌어요.
수출한 것처럼 해가지고 수출의 액수를 줄여가지고 중간에 한 회사를 거쳐서 하게 하고는 그 돈을 중간에 빼가지고 이렇게 넣어놓고 또 수입을 할 때는 액수를 늘려가지고 비싸게 산 것처럼 하고는 중간에 회사를 하나 중개회사를 거치게 하고는 거기서 또 조세 피난처에서 돈을 빼는 형태로 그래서 수출 수입을 하면서도 돈을 빼고 해외에서 돈을 갖고 들어오는 척 하면서도 돈을 빼고 이런 식으로 이 역외 조세 회피처에 한국 사람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놓고 돈을 빼돌려서 그걸 갖다가 이 회사로 들어갈 돈을 개인 돈으로 하고 세금도 안 내는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진짜 대기업이나 꾼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해외 조세 피난처를 열심히 너무 애용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이유는 한국을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 국가로 지정을 한 겁니다. 작년인가 파나마 페이퍼스라고 이 독일에 있는 유명 언론인 집에 10만 건의 페이퍼 컴퍼니 문건이 배달되어서 거기에 푸틴이라든지 메시라든지 이런 유명인들이 조세 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해서 돈을 빼돌렸다 하는 게 폭로되었을 때요. 한국 사람도 190명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한국에 계신 해외의 이 조세 피난처를 애용하는 역외 탈세 전문가분들은 해외 가지 말고요. 한국에서 자유무역지대라든지 이런 데서 탈세를 하길 바랍니다. 참 나라 꼬라지 기가 찹니다. 그래도 안 그래도 어수선한데 이제 공무원까지 일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개망신을 당합니까?